지금 이재명 대표를 당원들이 지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과 가장 세게 싸울 사람 이재명. 그리고 다음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이재명이잖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표를 뽑습니다. 당원 투표 그리고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어제까지 실시를 했고 투표 결과를 오늘 발표하게 되죠. 과반 득표자가 없게 되면 1, 2위를 대상으로 오는 28일에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어대한 그랬죠.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어대한은 어대한인데 어쩔 수 없이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이야기. 즉 어대한은 어대한인데 뭐 어차피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이 너를 뽑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과 불편한 관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이건 거대한 사기극일 수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한솥밥을 먹으면서 손발을 맞춰온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라선다? 그건 공멸이죠. 둘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 다음 대통령을 한동훈으로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과 차별화하기 위한 김건희의 거대한 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뭐 이번에 원희룡이를 용산에서 내세워서 한동훈이를 떨어뜨리기 위해 문자를 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요. 김건희의 거대한 계략일 수 있습니다. 뭐가 어때서 둘이 싸우겠습니까? 약간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또 마누라가 자기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뭐 약간 좀 징징대니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보면 또 어떤 뭐 천공이나 건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시켰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동훈이를 우리와 좀 이렇게 떼어내서 차별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뭐 좀 그 이상한 꼼수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국민의힘 대표 선거는 그래서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차피 한동훈이 아닙니까? 원희룡 같은 사람이 뭐 되겠습니까? 나경원이가 되겠습니까? 윤상현이는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어차피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정치가 그런 것이죠. 윤석열이가 지가 지금 아무리 정치를 모른다고 해서 한동훈이를 죽인다? 그러다 지가 죽는데 정치가 꼭 뭐 나하고 친해서만 같이 한 편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죽기 싫으니까 한 편을 먹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고 보면 국민의힘은 한동훈이가 대표가 되는 것이고 용산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놈 시키면 뭐합니까? 그냥 뭐 그래도 어차피 한동훈이가 해도 꼭 원희룡을 내세우긴 했지만 원희룡은 어차피 깜냥도 아니고 그러면 한동훈이가 한다 하더라도 용산 입장에서 특별히 뭘 싫을 건 없겠죠. 한동훈이가 뭐 갑자기 용산 탄핵하자 이렇게 나서겠습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을 하자 하고 나서도 별별 수를 써서 다 때려 막을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마시라. 용산에서 한동훈이 싫어한다더라. 싫어 안 해요. 좋아합니다. 사실은. 싫어할 수가 없어. 싫어하면 다 죽으니까. 이러다 우리 다 죽어. 그런 대사도 있잖아요. 하여튼 민주당도 8월 18일 전당대회를 열죠. 이때까지 대표를 뽑습니다. 강원, 대구, 경북 등지에서 경선을 했어요. 그리고 뭐 제주도도 했고 다 했죠. 인천도 하고. 누적 득표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91.7%, 김두관 후보가 7.19%입니다. 앞으로도 TV 토론회도 많고 뭐 여기저기 합동 연설회도 많습니다. 울산, 부산, 경남, 충남, 충북 뭐 이런 데서 계속 합동 연설회가 열리게 됩니다. 많은 언론에서 어차피 뭐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대표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러면서 민주당은 되게 밋밋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재명 전 대표 외에도 김두관 의원이라든가 또 뭐 김지수인가요? 뭐 그런 또 청년 후보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당의 소중한 자산이 되겠죠.
그런데 별로 민주당 대표 선거가 치열한 것 같지도 않은데 김두관 후보 측에서 무슨 쓰레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쓰레기. 무슨 뭐 상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상대 당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김두관 후보 측에서 뭐 우리가 메뚜기냐, 뭐 쓰레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김두관 후보는 지금 뭐 이 합동연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적은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당원들 모아놓고 합동연설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 합동연설회장 가는 사람들 다 동원된 사람들이잖아요. 보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역구별로 몇 명 모아라 하니까 모으는 거지, 거기 가서 들어야만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정치인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여의도에서 했던 행태들, 어떤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뭔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연설회 한 번으로 그게 바뀝니까?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부 총질인 것이죠. 아무리 당대표가 되고 싶어도 그렇지.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지금 90% 이상 당원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이것을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두관 후보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런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 그러면 김두관 후보는 무슨 당 소속이죠? 그 상당히 의장 출신이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행안부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하신 분이 이런 식으로 여기다 대놓고 민주당원들을 메뚜기 떼라고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표가 몰려가는 것이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김두관 후보 당신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부부싸움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헤어지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친구들끼리도 헤어지지, 절대 저 친구하고는 40년 50년 우정이야, 그러면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근데 김두관 후보는 지금 선을 넘었잖아요. 예? 아니, 연설 한번 듣는 것이 전부인 전당대회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그 전에 이야기를 해야지. 이미 끝나가는데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다, 그러면서 우리가 메뚜기 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당을 나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나가려면 빨리 나가야지. 예? 민주당이, 수십 년 이어온 민주당이 김두관이 하나 없으면 망합니까? 당신이 그래 똑똑해? 그러면 혼자 대표를 해서 90% 이상을 얻었어야지. 네가 똑똑하지 못해서 못 얻은 것을 누구 당원 탓을 하냔 말이야. 미련한 거야. 정신이 없는 거야. 사람이 말이야. 뭐 나중에 사과는 했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지 팀장, 뭐 SNS 팀장, 이런 사람들 내가 다 해임했다. 사람 관리 못한 것도 정치인의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라든가 핵심 관계자들이 잘못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당선자, 국회의원이 책임을 지고 형무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직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메뚜기 떼고 쓰레기입니까? 그렇게 보시는 모양인데? 야, 진짜. 이거요, 연설에 몇 번, 김두관 의원님, 연설에 당신이 몇 번을, 10번을 한다고 해가지고 표가 김두관한테 갈 것 같습니까? 이재명한테 가야 될 표가 김두관한테 간다? 안 갑니다. 이재명과 당신을 비교하는 거야. 당신은 어떤 그 다른 쓰레기 같은 놈하고 비교하면 당신이 우월할 수 있어. 어떤 쓰레기 같은 놈을 하나 설정을 해놓고. 그러나 지금 당대표를 뽑는데 이재명과 붙었을 때 당신이 얼마만큼 유리하냐를 생각해야지. 당대표가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있는 이 선거에서 난 이재명이요 라고 찍었으니까 그놈들이 메뚜기 떼들입니까? 지금 이게 당내 선거입니까? 이렇게 보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표, 전 대표 혼자 나와가지고 대표 선거를 하게 된다면 참 우습게 됐겠죠. 여러 가지로. 그런 점에서 김두관 후보가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김두관 후보한테 내가 뭐 러닝메이터다, 이런 그 페이스메이커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인 것 같아. 장관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집단 쓰레기다, 메뚜기 떼다 이런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 선거를 하면 사람이 미쳐버리잖아요. 정신이 돌아버려, 헷가닥 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헷가닥 한 것 같은데 제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시라고. 8월 18일이니까 정신을 차려야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난 모르겠어 민주당 당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김두관이가 민주당 당원들을 향해서 이재명을 이렇게 찍는 것은 너희들은 메뚜기 떼들이야. 너희들은 집단 쓰레기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와, 우리가 쓰레기구나. 나는 쓰레기야. 그러니까 김두관 지지할래. 이렇게 갑니까? 정신 나간 친구야. 이제까지 민주당에서 숟가락 들고 밥 먹었으면서 거기다 대놓고 집단 쓰레기니 메뚜기 떼니 그따위 말을 하고 문제가 되니까 사과한다고 글 내려서 집단 쓰레기라는 표현을 집단 지성으로 바뀌면 됩니까? 그냥?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참. 모양새는 하여튼 뭐 전당대회 모양새는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감사하게는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거가 더러운 자들의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거기다 대놓고 메뚜기 떼는 누구를 이야기하나? 이재명을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 당원들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민주당 당원들이 메뚜기 떼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들이 집단 쓰레기라는 거잖아. 이 사람 정신 차려.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하니까 배는 게 없어요? 그 당에서 이제까지 먹고 빌부터 가지고 먹고 살아놓고 이제 와서 그 당에다 대놓고 당원들한테 메뚜기 떼니 쓰레기니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당신은 자격이 없는 거잖아. 민주당원으로서.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으로 가든가. 가 그냥 싫으면. 사람들이 권좌를 많이 누리고요. 나이가 들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보수화 됩니다. 다 그래. 이제까지 다 그랬어요. 안 그런 놈이 한 놈도 없어. 김두관 후보도 나이가 60대 중반 넘어섰죠. 그러면 이제 보수화 될 나이야. 그러면 민주당하고 정체성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럼 맞는 데를 찾아가세요. 아니 몸이 불었는데 자꾸 라지 사이즈를 안 입고 스몰 사이즈를 입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냥 라지 사이즈를 입으세요. 그러면 돼. 그러면 뽀대 나잖아. 근데 왜 여기서 민주당원들한테 쓰레기라는 둥, 메뚜기 떼라는 둥 이따위 말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김두관 후보 뭐 한 번도 얼굴 서로 마주본 적도 본 적이 있다. 내가 방송 근무할 때 맞아. 나하고 대담도 하고 출연도 하고 나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 그래요. 야, 얼굴은 막 어대대 해가지고 사람 좋게 생겼어요. 막 등발도 이렇게 좋고. 그런데 그 사람 측에서 그 민주당에다 대놓고 쓰레기니 메뚜기 떼니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김두관 씨가 어울리지 않는다. 내가 그때 만났던 그리고 그 후로도 좀 봤죠. 그때 김두관은 멋쟁이였다. 젠틀맨이었어. 근데 이번에 나와서 보니까 젠틀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 합동 연설회 할 때마다 서두에 그 사과한다는 말을 좀 늘 하셔야 될게요. 민주당원들에게 메뚜기 떼라고 말한 거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집단 쓰레기라고 말한 거 사과를 안 해도 돼요.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사과를 안 해야죠. 하지 마세요. 본인이 민주당원들을 이재명을 찍는 민주당원들을 쓰레기라고 생각한다면 사과 안 하면 되지. 그리고 그놈들을 쓰레기로 취급하면서 민주당 당원 그놈들 당신들이 생각할 때는 그놈들이겠지. 그놈들을 쓰레기로 치부하고 그냥 사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알았어요? 당신이 높으면 높았지 말이야. 응? 네가 뭔데?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무슨 장관 한 번 하고 다야? 네가 뭔데 당원들한테 쓰레기라고 그러고 메뚜기 떼라고 그러고 말이야. 싸가지가 없는 거잖아. 누가 봐도. 싸가지가 있어 그럼? 내가 좀 화난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인성교육이 안 돼 있어. 인성교육이. 이 사람아 똑바로 살아. 자, 하여튼 뭐 당대표 김두관이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물렀네. 하여튼 뭐 정봉주가 최고위원선거에서 1등한다 해가지고 또 뭐 여기저기서 난리야. 정봉주가 1등 할 수도 있지. 당원들이 뽑는 거지. 정봉주가 1등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까? 마라톤 선수나 100m 선수는 자기가 열심히 달리면 그냥 1등 기록으로 나옵니다. 그냥 1등 하는 거야. 근데 선거는 안 그래. 정치는.
자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근데 민주당원 중에 정봉주한테 부채의식이 좀 있나 보지. 그래서 정봉주를 지금 현재 1등으로 달리고 있어. 물론 1등이 뭔 의미가 있고 5등이 뭔 의미가 있어. 그냥 다 최고위원이지. 그렇지만 정봉주가 원외 인사라고 해서 정봉주가 나보다 나이 더 많은데 정봉주가 이래서 미안. 정봉주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걱정을 막 해줍니다. 특히 보수 언론에서 야 민주당 너희들 큰일 났어. 정봉주 1등 하잖아. 그러면 너희들 중도층 다 날아간다. 너희들 왜 그래. 막 이럽니다. 웃기지 마세요. 당원들이 정봉주를 제일 많이 뽑은 건데 어쩌라고 그럼. 정봉주 후보가 그러면 나 찍지 마세요 이래야 됩니까? 나 1등 하면 민주당 중도층 날아갑니다. 나 찍지 마세요 이래야 돼요? 그동안에 정봉주 후보한테는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약간 부채의식이 있나 보죠. 그 사람이 BBK 문제, 이명박의 BBK 문제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징역 1년 살았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장 나가려고 했는데 뭐 성추행 문제 불거졌고 3년 동안 한 3년여 동안 재판 과정에서 무죄 나왔고 그리고 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공천 받았는데 다 입에 들어왔던 공천이 당선이 다 결정이 거의 다 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공천을 또 취소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물론 본인의 그 입이 좀 싸, 정봉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말을 좀 재밌게 하려고 하고 말을 어떻게 막 이렇게 폼 잡아갖고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 정봉주 당신도. 입이 싼 건 사실이야. 근데 민주당 최고위원이 입이 너무 싸도 문제지. 다만 당원들은 정확하게 멋지게 싸워줄 놈이 필요하다는 거지 지금. 용산하고 제대로 싸워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니까 정봉주가 제일 잘 싸울 것 같네. 그 다음에 김병주 포스타 이분도 싸움을 참 잘해. 그럴 것 같아. 이현주 잘해. 뭐 이러잖아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도 권익위원장 하면서 윤석열과 가장 세게 붙은 사람 아닙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김민석은 모르겠어. 옛날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때 단일화 때 어떤 짓을 했는지 그것이 다 좋은 글씨가 없어졌는지 그건 내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김민석이 이번에 선거에서 종합상황실장 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중량감 있는 인사라고 보는 거죠. 당원들도. 그래서 김민석도 넣어주고 뭐 이런 것 같은데 5등까지가 그래. 근데 뒤에 3명은 함준호도 괜찮고 다 괜찮던데 뭐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나한테도 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정봉주 이런 문제가 막 나오니까 막 걱정해주고 정봉주가 왜 1등이야? 민주당 너희 큰일 났어. 정봉주가 1등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핫소리들 하는데 당신 민심이 그러는데 그걸 어쩌라는 거? 그럼 조작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걸 그걸 조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우상호는 또 뭐라 그랬어? 정봉주가 이렇게 1등하는 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1등하는 것도 문제, 90% 이상 나오는 것도 문제, 정봉주가 1등하는 것도 문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호가 정치도 안 한다면서 뒤로 꺼져 있으면 그만이지. 왜 여기 나와서 민주당원들을 향해서 이재명을 그렇게 90% 이상 맞춰주면은 약간 이상하다? 득표율이 너무 높으니까 한쪽으로 너무 쏠리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다양성이 있고 살아있는 정당이어야 되는데 이게 다양성이 있고 살아있는 정당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상호가 뭔데? 네가 뭐야? 네가 뭔데 당원들이 그리고 민심이 이재명을 원하고 있고 정봉주를 원하고 있다면 그렇게 가는 거지. 당신은 민심을 거스리면서 정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민심이 그거고 당심이 그거잖아요. 근데 왜 당신이 당심에 대해서 당원들에 대해서 훈수를 하냔 말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훈수 두는 놈들이요. 자기는 그 판에 뛰어들지도 못해. 깜냥이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훈수를 두고 있어. 네가 뭔데 훈수를 둬?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당원들이 지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과 가장 세게 싸울 사람 이재명. 그리고 다음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이재명이잖아.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면은 당원 셋이 모여서 이래야 됩니까? 야 우리 둘이 이재명 찍을 테니까 너는 김두관이 찍어라. 그래가지고 이걸 평형을 맞추자. 이재명이가 90% 이상 나오면 또 공산당이니 뭐니 그따위 말을 할 거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조작하자. 너는 김두관이 찍어.
그리고 모여가지고 막 이래야 됩니까? 너는 한준호 찍고 너는 이현주 찍어. 나는 정봉주 찍을게. 이래야 됩니까? 조작하자는 거야? 우상호. 그렇게 이제까지 해서 정치했나? 야, 이 사람아. 그러면 안 돼. 정봉주가 되면은 지도부, 공천을 이번에 빼앗은 지도부가 매우 곤욕스러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곤욕스럽죠? 정봉주 후보 당시 공천을 빼앗을 때는 공천을 이렇게 다시 회수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 정봉주 하나를 내주고 수도권을 이겨야겠다는 그런 지도부의 곤혹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됐잖아. 그리고 이번에 최고위원을 정봉주를 찍어주세요 라고 이재명이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당원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부채의식, 좀 짠하고 불쌍하잖아. 향무소까지 갔다 오고, 물론 잘못했으니까 갔겠지. 물론 입이 싼 것은 문제지만 당원들 입장에서는 정봉주는 할만한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상호는 이런 형태의 전당대회 결과들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김대중 총재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까? 오직 김대중 총재였잖아요.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비판을 하세요. 왜 이런 형태의 전당대회 결과가 처음이죠? 전두환이는요? 물론 그건 인간도 아닌 놈이니까 뺍시다. 박정희는요? 이 YS는요? 왜요? 왜 이재명이 처음이죠?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훈수 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되지도 않아 깜냥도 안 되는 것들이 훈수 두는 것들이 있죠. 유인태. 이건 도대체 국민의힘 고문인지 민주당 당원인지 모를 정도의 유인태. 그리고 우상호. 이야, 이 사람들 운동권 출신이라고 자기들이 운동 안 한 놈들을 사람으로도 안 보나 봐. 그래요? 야, 진짜.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에다 썼더라고. 산포님이 그랬구나. 우상호. 당원들이 개돼지로 보이지? 봉희님이 상호가 뭔 개소리고? 이재명으로 똘똘 뭉치니까 배가 아프냐? 그랬습니다. 지금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재명이 인간성이 좋고 나쁘고 이재명이가 누구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지금. 윤석열과 싸울 사람, 이 무도한 윤석열을 끝장낼 사람, 탄핵으로 이끌어낼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는 거야. 상호야, 진짜 정신 좀 차리라니까 너. 되긴 그럼 못 써 이 사람아. 몇 살 먹지도 않으면서 뭐 정계 은퇴한다고 다 폼 잡고 그때는 좋더라. 쓸만했어. 근데 뒤에 가가지고 이제 훈수 돈답시고 이재명이 90%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정봉주요? 정봉주 최고위원 1등한 것이 문제다고? 이 사람이 제정신을 차려야지. 자, 하여튼 고물자동차님 이렇게 썼네. 훈수가 가장 추한 거야. 아니면 현실에 뛰어드시든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훈수 두지 마. 너보다 다 똑똑해. 알았어요? 그래서 유튜브 그 천만 유튜버들도 훈수는 안 둬 별로. 자기 말만 해. 당신 이렇게 하시오. 이래야 삽니다. 이따위 말 별로 해봤자 의미가 없어. 왜냐? 당신보다 다 똑똑해. 다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상호씨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댓글에 당신 치매냐? 왜 상호는 또 기어 나오는 거냐? 너 두더지냐? 두더지 방망이로 맞아볼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빨리빨리 정신을 차리라고 상호씨. 상호 정신 차리고 김두관 씨도 정신 좀 차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아 당내 경선이야. 당내 경선. 뭐 이제 당원들한테 쓰레기라는 표현이나 하고 말이야. 민주당 240만 당원이야. 240만 당원이 쓰레기입니까? 이 사람들 정신 차리지. 우상호 찬물 먹어. 찬물. 요즘 시원하겠대. 냉장고 있지? 거기서 찬물 딱 꺼내서 한 잔 먹으면 시원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찬물 먹고. 김두관 아저씨 찬물 먹고 정신 차려. 그러다가 쓰레기 하다가 당신이 쓰레기 되는 수가 있어. 좋자고 나와가지고 쓰레기 돼서 나가면 되겠습니까? 자, 쓰레기도 되지 말고 우리는 메뚜기도 아닙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